장마가 끝나기가 무섭게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구례 광양에 이어 화순과 곡성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 남부대 수영장이 다음 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광주시가 한 달간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영산강에 다시 녹조가 나타났습니다. 영산강의 여름 녹조는 이제 연례 행사가 됐습니다. KTX 개통 이후 유동인구가 크게 준 광주역을 아예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만큼 당분간 좋지 않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더우셨을 겁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당분간 이런 무더위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김우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하늘과 땅에서 뜨거운 열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숨이 막힐 정도의 열기에 인적도 뜸해졌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요. 손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가철이고 그래서 너무 좀 힘드네요. 오늘 광주가 34.2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무더웠습니다. 어제 34.1도에 이어 하루 만에 기록이 바뀐 겁니다. 일대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좀 그래도 우선 햇빛이라는 게릴라고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지금 날씨가 뜨겁구만요. 덥다 하면 더 덥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폭염특보도 강화돼 구례 광양에 이어 오늘 오후부터는 화순과 곡성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동안 뜨거워진 도시는 밤에도 식지 않아 광주에는 이틀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찾아오면 물을 자주 마시고 통풍이 잘 되는 복장을 하며 한낮 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달 중순까지는 낮에는 무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이번엔 조금 시원한 소식입니다. 광주시가 남부대 국제수영장을 다음 주부터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9월 전까지는 무료입니다. 한여름에 개방 안 하면 언제 할 거냐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치른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이 다음 주부터 무료 개방됩니다. 오는 8월 5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입니다. 광주시는 9월로 예정했던 수영장 개방 시기를 한 달 앞당겨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영을 즐기는 사람이나 또 어려운 그 영세 세대랄지 거기를 관람객으로 찾는 분들이 함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방을 서두르게 됐습니다. 무료 개방 기간 동안 수영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내부에는 국내 최대 규모 경영풀과 다이빙풀 등이 갖춰져 있고 일반인 이용 시에는 첨단 설비를 이용해 수심을 1m에서 1.5m로 조절합니다. 다만 라커룸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옷이나 지갑 등은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남부대 수영장은 무료 개방을 마친 뒤 오는 9월 1일부터는 유료로 전환됩니다. 한편 유대회 시설로 함께 활용됐던 염주체육관 수영장은 8월 초 개방이 검토됐지만 시설 개보수 공사 문제로 8월 20일 일반에 개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영산강에 또 녹조가 끼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여름철의 단골 뉴스인데요. 눈으로 봐도 정도가 심하다고 합니다. 송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강물이 온통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바위 틈 곳곳에는 녹색 알갱이가 둥둥 떠 있습니다. 녹조 현상이 나타난 영산강 강가 주변에 있는 바위에는 이 녹조들이 들러붙어 바위가 초록색으로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녹조띠와 거품이 강물을 뒤덮다 보니 악취까지 풍깁니다. 예년보다 한 달 앞선 지난 5월 초 영산강에 녹조 현상이 나타나더니 날이 무더워지기 시작하면서 2달여 만에 또다시 녹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난 지난 201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녹조 현상은 올해로 4년째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켰다며 이 정도면 물속 생태계도 악화됐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천물은 기본적으로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녹조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번성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지금 이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영산강의 녹조다.
영산강구역 환경청은 녹조 현상이 나타난 곳에 클로로필 A와 남조류 세포수가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강하고 낙동강은 그 물을 취수를 해가지고 정수, 상수원으로 먹는 물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훨씬 더 중요하죠. 다행히 우리 건네는 영산강은 취수원이 없어요. 하지만 폭염주의보와 함께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 녹조 현상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대학스포츠연맹이 광주유대회 조직위원회에 보낸 서한문에서 광주대회는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대회로 막을 내렸다며 모든 피수 가족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기여가 있었기에 대회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KTX가 끊긴 이후 기능이 위축된 광주역과 철길을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TX 재진입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찾자는 주장입니다. 먼저 김철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KTX가 끊긴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1,000명이 안 되는 광주역. 이용 인원이 5분의 1로 줄면서 역산의 상가는 물론 주변 상권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근 주민과 북구의회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광주역과 철길의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핵심 시설로서의 질을 잃어버린 광주역, 이제 빨리 지역민을 위해 돌려줘야 한다. 정치권과 광주시가 KTX 광주역 재진입이 가능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제는 희망 고문 대신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설사 KTX 몇 편이 광주역에 도착하더라도 침체 일로에 있는 광주역과 주변 상권에는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 것이라며 차라리 광주역이 없을 때 지역 발전을 위한 큰 틀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역으로 전락해버린 차량기 역할밖에 안 되는 광주역을 폐쇄하고 철길까지 이 부지를 공원과 광장, 또 북구 종합 행정타운 이런 것들을 위치시키든지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그렇지만 광주역 일부 상인들은 KTX가 끊긴 이후 상권이 몰락해 힘든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도 없이 역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아직 의견 정리는 안 된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아본 뒤 폐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신우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표면적으로 광주역이 도심의 중추 거점 시설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내심으론 조치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철길이든 하늘길이든 한 번 없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미래 도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상징성도 높은 만큼 일단 존치해놓고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인근을 지나게 되는 도시철도 2호선, 경전선의 고속철화,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를 대비하자는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역을 없앤다고 해도 그 땅을 사고 개발을 할 주체는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무작정 없애놓고 개발 주체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황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인 게임에 대비해서 그런 지혜를 모으는 게 바람이 있는 거죠. 설령 폐쇄를 결정해도 광주시가 먼저 나설 수는 없습니다. 총선이나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서 폐쇄 이후 국비를 받을 명분을 만들어야 광주시 부담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푸른길 지키기 남구주민대책위원회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광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서명에는 광주 남구 주민 22만 명 가운데 20%에 달하는 5만 7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대책위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계획에 푸른길 2.8km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 푸른길 훼손이 우려되고 백운광장 활성화에도 장애가 된다며 계획 변경을 요구해왔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강제노역에 동원한 미군 포로와 중국인들에게는 사죄와 배상을 약속했지만 가장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미쓰비시 기업이 만드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모임은 개인 배상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 정부도 규탄했습니다.
강진 청자축제가 오는 주말 개막합니다. 한여름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올해는 시원한 놀거리를 더 늘렸다고 합니다. 문효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첨단 과학기술 망난 고려청자 디지털 박물관. 단순히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고려청자를 만지고 듣고 놀이를 할 수 있는 체험형 디지털 공간이 전국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국내 최대란 수식어가 붙은 민화 박물관. 민초의 정서를 담고 청자 문양을 쓰기도 한 민화 2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축제 기간 보물급 민화인 8폭의 삼국지 연희도를 직접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통을 고집하는 관여와 현대적 감각을 더한 민요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관람객들은 새로 지은 청자 판매장에서 이들 청자를 30%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강진 청자 축제는 모두 80여 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 가운데 30여 개가 새로 기획됐는데 화목가마 장작 패기 대회와 청자 레이저쇼 등은 놓칠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관광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어린이와 함께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물놀이 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강진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고려청자의 80%가 만들어졌고 전국 400여 개의 도자 가마터의 절반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고려시대 청자 문화를 꽃피웠던 이곳 고려청자 박물관 일대에서 제43회 강진 청자 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9일 동안 열립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아시아문화원의 신규 체육 인력이 시작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특수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다음 달 10월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채용 분야는 기획 운영 업무를 맡을 행정직군과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맡을 전문직군으로 나뉘어 있고 채용 인원은 여전히 미정인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문체부가 100명에서 200명 선을 놓고 줄다리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담양군 봉산면 88고속도로에 한 도로에서 44살 김모 씨가 몰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트럭에 실려있던 말 5마리가 불에 타거나 질식해 죽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 적재함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나주시는 호혜원 폐업 보상에 따른 예산외 의무 부담 동의안이 나주시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조만간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2017년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나주시는 보상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담배 판매점에서 수천만 원대의 담배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48살 노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달 1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상가에 침입해서 900만 원어치의 담배를 훔쳐 달아나는 등 담배 판매점 5곳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2,200만 원어치의 담배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거나 기관 간의 유사 중복 기능이 조정됩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1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와 개발공사의 자회사인 전남관광이 통폐합되고 생물산업진흥원의 한방진흥사업이 한의학진흥재단으로 이관되는 등 5개 사업에 대한 기능 조정이 추진됩니다. 또 테크노파크 내 신소재센터와 고분자센터가 통폐합되는 등 3개 기관의 조직 내 중복 기능이 통폐합됩니다. 전남도 내 100원 택시 운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로 병원과 시장 방문 때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100원 택시를 이용한 주민은 14만여 명이고 이 가운데 36%는 병원, 35%는 시장, 4%는 친인척 방문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에서는 현재 14개 시군 327개 마을에서 100원 택시가 운행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시군으로 확대됩니다.